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내 몸을 살리는 먹거리 상식입니다. 사실 식생활에 관련된 상식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선무당이 어떻게 하죠? 네,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잘못된 영양상식은 사람을 잡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죽이는 먹거리 상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먹거리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잘못된 영양상식이 많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매스컴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보도되는 것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저거 아닌데, 저거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갈게요. 안 나오네요. 오늘 주제가 좀 다양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암 환자분만을 상대로 한다거나, 당뇨 환자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제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영양상식을 바로잡는 것도 있고 성인병으로 알려진 것들 암은 성인병은 아니지만 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왔어요. 쭉 오다가 보니까 길가에 커다란 간판이 붙어 있는데 로하스 경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로하스 경북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경북에 사시는 분이 로하스 경북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감동했잖아요. 어머 세상에 경북 사시는 분들 좋겠다. 도에서 로하스를 표방하다니. 근데 모르고 계시면 이거 제가 실망인데요. 아직 많이 안 알려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가 보군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얘기하는 로하스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로하스는 모르는 분들 많으시고 웰빙은 아세요? 웰빙은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웰빙도 또 매스컴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요즘 웰빙 안 붙은 거 없죠. 거의 다 하다못해 과자도 웰빙 과자 이래야 팔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웰빙, 그 웰빙은 뭐예요? 아신다 그랬으니까. 웰빙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모두 합쳐서 그냥 웰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가도 웰빙에 들어가고 심지어 누구는 조격도 웰빙이라고 그러고 반신욕도 웰빙이라고 하고 명상도 웰빙이라고 하고 식생활 면에서 보면 웰빙이 대개는 이제 가공식품을 적게 먹고 유기농산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로하스는 뭘까요? 로하스는 웰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개념 자체가 유기농 식품을 먹고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건 맞는데 웰빙은 나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웰빙이에요. 나 건강해지려고 유기농 상품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로하스는 그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인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면 헬스, 건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S가 로하스의 S가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래서 이 지구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 말고 지구까지.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먹는 것도 똑같지만 나를 생각해서 먹으면 웰빙이고 사회와 지구와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한다면 로하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훨씬 더 높은 개념이죠. 로하스. 이제 경상북도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높은 개념 로하스 식생활로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주제가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심지어 잡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제가 또 언제 상 좋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 1시간 반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먹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라면 균형. 예, 균형. 골고루 드세요. 이게 답이에요. 어떤 식품이 좋아요? 어떤 식품이 좋을까요? 꽃감? 꽃감, 최고죠. 당연히 최고죠. 상주꽃감이 최고죠.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런데 골고루 먹을 때 1 이렇게 맞춰 먹는 게 골고루가 아니라요. 균형을 맞출 때 어떤 식품은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식품은 조금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탑이에요. 이 탑이 이렇게 균형 잡혀서 잘 서 있을 수 있으려면 1층은 조금 더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져야 되겠죠? 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1층에 있는 게 밥이나 국수 같은 곡류로 만든 식품들입니다. 영양소로 따지면 탄수화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밥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주식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걸 부식 또는 반찬이라고 하죠. 반찬을 생각을 해보면 한 끼에 채소 반찬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간식으로 먹거나 또는 후식으로 먹거나 과일을 조금 드시면 양이 맞고요. 그 위에 있는 반찬들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반찬이에요.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면역력도 키워주고 물론 힘도 냅니다. 이런 것들은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고 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계란 같은 난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얼만큼 먹어야 되냐? 밥만큼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밥을 먹는 만큼 먹는 게 아니라 밥보다 훨씬 적게 먹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안 드신다고 생각하죠? 아유, 야, 누가 고기를 밥만큼 먹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에휴, 아니에요. 고기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몇 번 드세요? 생각해보면. 글쎄, 한 번? 한 2번? 어떤 분들은 그 고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대.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어떤 분은 참았다. 한 3, 4주에 한 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오랜만에 고기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쵸? 반가운 마음에 1인분으로 절대 안 끝나고 추가, 1인분 더 추가, 허리띠 딱 풀르고 남자분들, 여자분은 안 그러신 줄 아셨죠? 여자분들도 다 그래요. 허리띠 다 풀르고 그러고 조용히 웃도리로 가려요. 안 그런 척하고 그러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나서 나중에 밥이나 냉면 같은 거 조금 먹으면 그 균형이 맞겠어요?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끼에 그렇게 왕창 고기를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일주일에 3, 4번 드셔도 되고 7번 드셔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먹는 양이 많지 않으면 그 균형만 맞춰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횟수입니다.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양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고기를 얼만큼 먹는 게 좋겠구나. 밥을 이만큼 먹었으니까 고기를 얼만큼 먹어야지 균형이 맞겠구나.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라고 권장을 합니다만 난 도저히 우유는 안 맞아서 못 먹어. 소화가 안 돼. 그럼 안 드셔도 돼요. 우유 대신에 두유 드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우유가 너무 좋은 거라 이거 꼭 먹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유 대신에 두유 드셔도 상관없고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섭취량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놓은 유지, 기름 종류예요. 기름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기름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나쁜 기름 있고 좋은 기름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지금 5시가 넘었으니 약간 시장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시장하세요? 어떡하나. 이 그림을 보시면 막 위산 분비가 마구마구 일어날 텐데 어떤 쪽을 드시고 싶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진짜, 그렇죠. 왼쪽이라고 그러신 분은 너무 바른 답만을 생각하시는 분.
왼쪽은 건강에 좋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어대는 애들이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건강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은 절대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것과 입에 좋은 게 맞지 않는다는 게 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둘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나누지 마시고 함께 드세요. 꼭 나누지 마시고 함께 드세요. 이유는 분명히 앞에 있는 거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이쪽은 나쁘다고 했지만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고 단백질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을 다 여기 들어있어요. 예. 비타민 하면 떠오르는 거 이쪽만 떠오르시죠? 비타민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그 비타민이 모두 다 여기에만 들어있겠어요? 아니에요. 비타민 중에서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도 반 정도 있어요. 그럼 비타민을 먹으려면 비타민 그럼 생각나시는 거 다 비슷해요. 오렌지, 레몬, 시금치 다 이쪽이에요. 왼쪽.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이런 동물성 식품 안에서도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드셔서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채식주의자 분들도 계시죠. 혹시 또 채식주의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종교적인 이유든지 어떤 뭐 개인적인 신념으로 채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양학에서는 저는 이제 영양학을 했으니까 영양학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영양학에서는 채식을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채식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육식만 하는 것도 물론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다. 어떻게 맞춰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무당을 한번 또 잡아보죠. 영양제는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비타민 C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C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그 이상 먹으면은 신장이나 요로 같은 데 결석이 돌덩어리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하루에 혹시 드시면 한 알 정도, 1000mg 요 정도만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비타민 C 한 알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음료 또 한 병 마시고, 또 무슨 건강보조식품 먹는데 거기 보니까 비타민 C가 또 들어있어. 완전히 겹치기 출연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무 많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카로틴 과다 복용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많이 나타나요. 영양소가 별로 식품을 먹어서 영양소 과잉되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잉될 경우가 카로틴이에요. 겨울 내내 귤 먹고 나면 얼굴이 나중에 봄쯤 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노래져요. 겨울 내내 귤 끼고 살면요. 그게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귤에. 근데 그거 좋은 거라던데?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일수록 적당한 양만큼만 먹어야 돼요.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자, 영양학에선 절대 다다익선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다익선 없어요. 다다익선이란 단어는 잊어주세요. 인생에선 있나요? 시장님, 인생에서 다다익선인 거 보셨어요? 뭐가 그럴까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대요. 돈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돈 많으면 좋잖아. 그러시는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요. 예, 있을 만큼 있어줘야지. 불편하지 않게 살 만큼 있어줘야지 딱 좋은 거라고 합니다. 공기 너무 많으면 죽어요. 예, 고압산소 잘못 노출되면 죽어요. 물론 없어도 죽죠.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결핍증, 너무 많으면 과잉증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근 주스 열심히 또 몸에 좋다고,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 당근 주스 많이 드시는데요. 당근 주스 매일 하나씩, 당근 큰 거 매일 하나씩 갈아 드시면 한 2, 3개월 지나면 얼굴 노래져요. 그럼 걱정하시죠. 어머, 나 황달인가 봐. 어떻게. 황달은 아니에요. 그거는 베타카로틴 과잉증이기 때문에 그냥 끊으시면 돼요. 당근 주스 끊으시면 돼요. 물론 더 좋은 건 당근 주스 끊지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담배를 끊어야죠. 그렇죠. 담배를 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튼 얼굴 노래지는 거는 베타카로틴 때문이기 때문에 당근이나 또는 계속해서 귤 먹는 아이들, 귤은 좀 하루에 많이 먹어봤자 한 4개, 5개? 그 정도까지만 먹으라 그래야 돼요. 근데 좋아하는 애들은 하루에 10개씩 막 먹어요. 나중에 얼굴 노래져요. 그 다음, 속 쓰릴 때 혹시 우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속 쓰릴 때는 우유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계속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딱 먹고 나면 처음에는 편안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막 미쳐요. 더 심해져요. 예, 그게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슘이 더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유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속 쓰릴 땐? 어떻게 할까요? 속 쓰릴 때? 에? 겔포스! 겔포스! 잔탁에 기분 나빠해요. 예, 그런 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게 물론 좋겠죠. 근데 이제 식품으로, 음식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은 건 죽이에요. 근데 혹시 또 이제 일하시다가 갑자기 속이 쓰는데 어떻게 죽을 먹어요? 그쵸? 일하다 말고. 그럴 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대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그 곡물로 만든 음료들 있잖아요. 아침 햇살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걸 드시면 속이 제일 편안해요. 주스 절대 안 돼요. 주스 드시면 속 더 쓰리고요. 우유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맹물도 안 되고. 그럴 때는 곡물 음료를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다음 단 건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고. 오늘은 꼬마 손님이 아이고 저기 꼬마 손님이 하나 있네. 예, 꼬마들한테 엄마들이 맨날 그러죠. 너 이거 먹으면 이썩어 맨날 그러죠. 애들만 이썩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충치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침이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충치가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입냄새도 심해지잖아요. 그 침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충치를 한번 예방해 보자고요. 자, 4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기. 사지선다 좋아하시죠? 주간식보다 훨씬 쉽죠? 1번, 보기 1번, 사탕. 보기 2번, 콜라. 보기 3번, 초콜릿. 보기 4번, 인절미. 어떤 게 가장 이를 많이 썩게 할까요? 콜라, 인절미. 오, 눈치 짱이야. 정말. 이거 보셨죠? 이거. 치아 좀 작죠? 오, 맞아요. 조금 달랐는데요. 2등이고요. 인절미 2등이고요. 제일 많은 건 사탕. 처음에 제가 사탕 말씀드렸죠. 보기엔 없는데 음식 중에 제일 진짜 최고가 엿이에요. 엿. 달죠. 입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구석에 다 껴가지고 엿 하나만 먹어주잖아요. 입에서 난리가 나요. 세균들이 아싸 오늘 잔칫날이다. 계속 먹고 계속 세균이 산을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가 그냥 와장창 썩어버리겠죠. 누가 이쪽에서 콜라라고 그러셨는데 콜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콜라는 아닙니다. 콜라 충치 유발 안 해요. 이상하죠. 이게 또 이제 여태까지 선무당이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콜라가 충치를 유발한다는 실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콜라에다가 이를 담궈놔요. 그래갖고 3일 있다가 보고 5일 있다가 보고 일주일 있다가 보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머 이가 반쪽만해졌네? 이게 진짜 안 좋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콜라 우리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1시간 내에 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예. 입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 안에 계속해서 탄수화물이 있으면 그걸 침이 계속 분해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세균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저쪽 분 말씀하신 인절미 같은 경우도 다른 밥 같은 것보다 훨씬 구석구석에 잘 끼죠. 찹쌀떡. 그런 것들이 오래오래 입안에 남아있으면서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콜라보다 인절미가 훨씬 더 이를 썩게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초콜릿. 그것도 엄마들이 굉장히 애들 못 먹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탕보다 초콜릿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초콜릿은 그 초콜릿을 만드는 재료 중에 설탕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안 빠지는 재료 하나, 카카오라는 코코아의 그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 성분이 충치를 예방해줘요.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하는 거랑 충치를 유발하는 게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충치 유발 지수 면에서 보면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엿이나 젤리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충치 유발 많이 하고 달지는 않지만 인절미가 의외로 충치 유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식이섬유소 얘기를 해보지요. 식이섬유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고 들으셨어요. 그쵸? 근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제가 다다익선이란 절대 없다 그랬죠? 예. 식이섬유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지. 너무 많이 먹으면, 충분히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찢어집니다. 저 웃으시는 분은 감이 오신 거죠? 안 웃으시는 분은 뭔데? 뭔데? 아시겠어요? 뭐가 찢어지는지 아시겠어요? 똥구멍이 찢어져요. 옛날에 흥부랑 놀부가 살았잖아요. 옛날에 흥부놀부가 살았단다. 그치 꼬마야? 그 얘기 읽어봤니? 그치. 형아 너무 나쁘지 놀부 형아는. 흥부는 되게 착해 그치? 그래갖고 누가 내가 잘 살았어? 놀부 애는 잘 살아. 자기가 다 재산 다 차지해갖고. 흥부네 되게 가난했잖아. 근데 또 애는 왜 이렇게 많아 그 집은 그쵸? 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집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풀뿌리 캐 먹고 나무 줄기 해갖고 죽 끓여 먹고 이랬어요. 유식하게 촉은 목피로 그 춘궁기를 넘겼습니다. 자, 풀뿌리하고 나무 줄기에 뭐가 많았을까요? 식이섬유소가 왕따시 많이 많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흥분의 애들은 성인병 걱정 전혀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았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들이 모두 다 찢어졌어요. 똥구멍이. 그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해. 그 집이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이렇게 표현해요. 찢어지는 게 뭐가 찢어지냐면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찢어질까? 그렇게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으니까 좋은데 왜 찢어질까? 그게 과잉증이에요. 식이섬유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요. 그 중에서도 식이섬유소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식이섬유소 중에서도 비교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풀뿌리라든가 나무 줄기에 있는 그런 거 또는 곡류 껍질에 있는 거 이런 거 불용성 또는 난용성 식이섬유소라고 하거든요. 그걸 많이 먹으면 변이 좀 더 딱딱해지면서 변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해요. 장을 자극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혹시 변비이신 분 계세요? 아하,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변비이신 분이 안 계시다고요. 굉장히 솔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 중에 그 배변이 원활하지 못한 아주 심각한 변비까지는 아니라도 배변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어도 25%, 4분의 1 정도는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더 심해져서 이제 찢어지는 거죠. 나중에 치질이라고 하죠. 그러다 나중에 대장암 걸리죠. 저 10년쯤 전에 처음으로 대장학문외과 간판을 봤어요. 대장학문외과 상주에도 많이 있어요. 대장학문 전문병원. 제가 영양상담을 해보면 예전에는 저 위암인데요. 어떻게 먹어야 되죠? 간암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대장암이 그렇게 많아요. 변비가 잘못 이렇게 치료가 안 되면 대장암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식이섬유소 종류에 따라 또는 변비의 종류에 따라 뭘 먹어야 될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변비이신 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변비이신 분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해요? 필요하시구나. 아이고 참나 필요하신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변비가요. 일단 변이 안 나온 변비예요. 그렇죠? 남들은 하루 또는 이틀 만에 가는데 나는 3, 4일 만에 간다. 이런 변비가 될 수 있는데 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인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왜 장운동이 이렇게 요구르트 선전 보니까 참 귀엽게 선전을 하대요. 랄랄랄랄라. 그다음에 그렇죠. 랄랄랄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리듬이 딱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남들은 그렇게 가는데 나는 타령으로 나가는 거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3일 걸리죠. 그게 이완성 변비인데요. 노인분들한테 많고 임신한 여성분들에게 많아요. 그 경우에는 식이섬유소를 좀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극을 좀 시켜야 돼요. 얘 다시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빨리 운동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분들 중에는 장운동이 정상 리듬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꽉 막힌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극적인 음식도 좋아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하는 경우에 경련성 또는 긴장성 변비라고 해서 그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식이섬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더 심해져요, 변비가. 그래서 모든 변비에 식이섬유소를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완성 변비, 장운동이 느려진 경우에만 식이섬유소를 드셔야 되고, 식이섬유소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뿌리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줄기채소 많이 드시고, 이파리나 또는 과일보다 그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곡물 껍질 같은데 뭐 그렇게 식이요법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식이섬유소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먹었다가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변비를. 어떤 변비인지 꼭 먼저 파악을 하세요. 혹시 변비이시면 아까 뭐 아무도 변비시라고 안 했으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계시면 알아보세요. 그다음 자 이제 암입니다. 암. 아이고 암 이거 문제죠. TV에서는 가끔씩 뭐 희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연구팀이 암에 관련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나와요. 근데 그럼 뭐예요? 약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쵸? 예. 아직까지 암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특히 대장암도 치료가 비교적 수술 경과가 좋은 편이고 유방암 같은 경우도 수술만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괜찮긴 해요. 아무튼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암 걸린다예요. 요거 적어가셔 요대로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반대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또 보험이 아주 큰 게 걸려 있으시면 뭐 상관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암을 유발하는 식품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 첨가제가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안전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예,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제는 모두 다 의심의 눈초리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가 났더라도 안심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사카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뭐 소주에도 집어넣고 뭐에도 집어넣고 다 넣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암에 관련된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 조금 찝찝한데? 이거 조금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찝찝한데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소주에서도 이제 사카린 사용하지 않죠. 김장 하셨어요? 어머니? 김장들 하셨나요? 김장할 때 물김치 할 때 뉴슈가 이런 거 넣으시죠? 예, 그거 사카린이에요. 그거 가급적이면 안 넣으시면 되고 좋고요. 예, 그냥 배 이런 거 넣어갖고 단맛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는 나중에도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추천식품에 있는데 견과류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신선하지 않은 견과류는 아니 먹느니만 못하느니라. 예. 견과류 좋긴 좋은데 신선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훈제나 염장된 육류 이거 영 아닙니다. 예, 절대 피하셔야 될 거고 짠 음식이 위암을 유발한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짜게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식습관이라는 게 좀 문제죠. 뒤에 고혈압하면서 짜지 않게 먹는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 또 말씀드릴게요. 알코올 과다 복용이 문제인데 이제 과다의 기준이 문제죠. 기준이. 어떤 분은 이제 한 병, 나 이 정도면 끄떡도 없어. 그래서 한 병 다 드시고, 심지어 운전까지 하시고, 예, 그거 과다예요. 과다입니다. 분명 과다입니다. 근데, 어떤 술은 몸에 좋다던데, 몸에 좋다는 술 들어보셨어요? 뭐가 좋대요? 어머, 안 들어보셨어요? 상주에 그 방송 안 나오나? 뉴스에 보면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포도주가 심장에 좋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정말 그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순진하신 거예요. 그때 로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는 언제나 있어요. 예, 포도주가 심장에 좋다는 얘기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쪽에서는 계속 발표해요. 근데 그걸 그때 9시 뉴스에 탁 터트려 주는 건 그때 뭐 다른 이슈가 없기도 하고 그때 한번 로비가 작용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도주는 좋으니까 포도주는 한 병씩 마셔도 되겠다. 그건 절대 아니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과다한 알코올 복용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해요. 한두 잔.
근데 한두 장 갖고 안 끝나는 게 문제죠. 음주 문화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암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주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탄 음식, 특히 고기 탄 거 제일 안 좋아요. 고기 익혀 드실 때 살짝 구워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나치게 신김치, 요거 혹시 걱정되시는 분,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추천식품 6가지 중에 뒤에서 두 번째가 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전에 나가시면 안 되겠죠?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단 김치는 암을 예방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잘못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잘못 먹으면. 그 다음에는 암을 예방하는 식품들입니다. 제가 뒤에서 추천드릴 것 중에 마늘이 있고요, 콩이 있고, 버섯이 있고,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아주 잘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식품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암을 예방하는 식품이에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위에 마늘, 가장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거 마늘이 있고요. 양배추, 생강, 콩, 당근, 샐러리, 양파, 녹차, 레몬, 오렌지, 자몽, 현미 등등등등 토마토. 예, 많은 식품들이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누구라고요? 예, 마늘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으로 넘어갑니다. 아유, 하루에 그냥 여러 가지 질환을 하려니까 바쁘죠. 예. 혹시 고지혈증이신 분들, 고콜레스테롤인지 고중성지질인지 꼭 분리하십시오. 그거 분리 안 해서 피 보는 분들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하면 그냥 일단 기름을 안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름 안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름을 안 먹는 것과 함께 다른 거 꼭 해야 되고요.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게 옛날식 영양학이에요. 그게 옛날식.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테 먹지 말라 그러는 거 뭐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먹지 말라는 거. 계란 먹지 말라고 들으셨어요. 좋았어요. 또요. 새우도 먹지 말라고 들었어요. 오징어도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어머머머 세상에 이거 보니까 허용식품으로 계란, 새우, 오징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영양학이 바뀌었어요. 영양학은 바뀌어요. 영양학은 발전하는 학문이에요. 10년 전 영양학하고 지금 영양학은 틀려요. 예, 제가 지금 대학교 입학한 거랑 생각을 해보면 한 20년 지났어요. 입학했을 때랑 제가 학부 다닐 때 배웠던 영양학이랑 지금 영양학이랑 틀려요.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정말 콜레스테롤이 높아? 그럼 계란 콜레스테롤 되게 많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새우도 너무너무 콜레스테롤 많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오징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은 콜레스테롤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만들어져요. 물통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도꼭지를 위에서 들어가는 게 있는 반면 계속해서 밑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샘솟듯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면 물통 안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샘이 솟는 거를 딱 막아줘야 돼요. 그 부분을 막지 않으면 위에서 들어가는 거, 수도꼭지 조금 들어가는 거 잠가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들어가는 거, 즉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안에서 합성되는 거, 내인성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그거 두 가지를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게 내인성 콜레스테롤이에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가 포화지방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많이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름기 많은 육류를 가장 피해야 될 식품으로 분류를 했고, 오히려 그것보다 콜레스테롤은 많지만 기름은 많지 않은 식품, 새우나 오징어나 계란 같은 것들은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드셔도 무방한 식품, 또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되는 식품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좋은 게 또 하나 있는 게요.
새우나 오징어 같은데 또는 굴에도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콜릿이 충치 유발하는 성분과 충치 유발하지 않는 성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뭐 웬만큼 심하게 충치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우나 오징어, 굴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반대로 또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심각하게 높이지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새우는 괜찮은데 새우를 튀겼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예, 새우를 드실 때 구워서 드시거나 쪄서 드시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탕을 해서 드시거나 아무튼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법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지방을 사용하는 조리법인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추천식품인 잡곡이나 채소나 해조류는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식이섬유소 배변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식이섬유소는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식이섬유소는 팔방미인이에요. 그런데 식이섬유소는 또 별명이 있어요. 식이섬유소는 물귀신이다. 물귀신. 물귀신이 뭐가 물귀신이에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물귀신. 자기 혼자 안 빠지고 누군가 같이 이렇게 이거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이섬유소는 우리 인체의 소화효소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변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나갈 때 자기 혼자 절대로 안 나가요. 난 억울해서 혼자 못 나가. 나 물귀신이거든? 그럼 옆에 딱 봤는데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어허, 너 잘 만났다. 나랑 같이 나가자. 꽉 끌어안고 나가버려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천식품으로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식품을 먹으면, 드시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성지질혈증이 이게 식이요법이 좀 까다로워요. 식이요법 시켜보면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대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 수치가 조금씩 잡혀요. 근데 중성지질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중성지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름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기름기 없이 밥을 먹으면 왜 해보셨어요? 굉장히 배가 빨리 고파요.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배고파지고 예 그래요. 고기 안 된다 그러고 기름기 있는 거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소화가 금방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못 참고 간식을 먹어요. 간식이 대부분 탄수화물이 풍부한 빵, 과자, 애들 먹는 거 막 괜히 뺏어 먹고 예, 떡 같은 거 막 한두 개 괜히 드시고 그게 중성지질로 변해요. 그게 문제죠. 예,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먹을 때는 탄수화물인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지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 지질이 높으신 분들은 밥이나 국수나 빵, 과자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것과 함께 기름진 육류를 제한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폭식을 하면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잡곡, 채소, 해조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이랑 똑같이 같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인성 콜레스테롤, 외인성 콜레스테롤 한번 설명드렸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 혈액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것, 즉 밖에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있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즉 안에서 생겨난 내인성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혹시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식이요법이 필요하시면 이 내인성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지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지방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거 나쁜 건가 봐 하는 이미지가 딱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이게 또 필요해요. 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방은 필수 지방산이라는 거랑 불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수는 말 그대로 필수적이니까 꼭 먹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피부병도 생기고요. 그거 없으면 세포막도 제대로 안 생기고요. 그거 없으면 머리도 나빠져요. 꼭 먹어야 되겠죠? 예. 근데 먹을 건 먹으면서 필요 없는 건 피해가기 위해서는 골라 먹어야 되니까. 골라 먹기 위해선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겠죠. 쇼핑 갔을 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기가 귀찮아갖고 저희 남편한테 가서 두부 좀 사와봐 이랬어요. 두부가 필요해서. 근데 가가지고는 결국 전화했잖아요. 있잖아. 어떤 두부 사야 되냐? 두부가 수십 가지잖아요. 옛날처럼 딸랑딸랑 두부 장수가 자 두부 왔어요. 두부. 그럼 한모 주세요. 뭔지 말도 안 해. 그냥 한모. 그럼 됐죠? 요즘엔 어때요? 두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일단 브랜드가 다양하기도 하고 한 브랜드에서도 나오는 그 두부의 가짓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요리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유기농 콩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뭐 100% 국산이라 그러고 굉장히 헷갈리고 다양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지 골라 먹어요. 기름은 더 골라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복잡해서 싫으시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굿기름, 실온에서 굳어있는 기름, 나쁜 기름이에요. 간단한 분리법에 실온에서 얘가 20도 정도 되는 실온에서 고체야. 그러면 너는 아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돼지기름은 어때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돼지기름? 굳죠. 돼지기름 굳잖아요. 소기름은요? 굳죠. 소기름도 굳죠. 예, 다 안 좋은 기름이에요. 버터? 물론 고체 상태 그대로 있죠. 실온에다 내놓는다고 해서 걔가 다 녹지 않잖아요. 그렇죠? 팜유는 어떨까요? 요거 생소한데 나 우리 집에서 안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셨죠? 우리 집에서 안 먹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라면 드시면 드시는 거고요. 예, 튀김 요리에도 이게 가공식품 중에 과자 같은 거 팜유로 튀기는 경우 가끔 있고요. 왜 저희 라면 선전할 때 순식물성 팜유로 튀겼어요 이러잖아요. 예, 그건데 식물성이면 좋고 동물성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제가 절대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요. 특히 이 기름은 식물성 기름은 좋고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건데요. 식물성 중에서도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무늬만 식물성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식물성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라면 회사에서 자랑하는 순식물성 팜유는 돼지기름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절대 몸에 좋지 않은 기름이에요. 팜유를 많이 드시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드시게 되는 이유 뭐가 있냐면 커피 드실 때 그냥 커피만 넣어서 드세요? 아니면 소위 양촌리 스타일? 자판기 커피가 제일 맛있어 이러시는 분 계시죠? 예. 그렇게 드시면 거기 뭐 둘둘둘 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애 그것도 순진한 남자분들 그게 우유로 만든 건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유로 만든 게 아니라 야자유로 만들었어요. 예, 기름인데요. 그 기름이 몸에 나쁜 기름이에요. 그거 피하시는 게 좋고요. 불포화지방산은 몸에 좋은 거라고 여태까지 알려져 왔는데 자 여기 또 하나의 함정이 있었어요. 불포화지방산이지만 그중에서 트랜스지방산이라는 건 아주 몸에 나빠요. 트랜스지방산 이것도 또 생소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거 한번 대대적으로 다뤄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몸에 안 좋은 기름이에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들어있는데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그냥 자연계에 있는 기름이 아니라 그걸 가공해서 만든 기름이에요. 가공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게 트랜스지방산이에요. 옥수수 기름, 콩기름, 올리브기름, 돼지기름, 소기름, 버터, 팜유 모두 다 트랜스지방산 없어요. 자연계 그냥 기름에는 없는 지방산인데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마가린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한번 싸게 버터 대신 먹어볼까 하고 만든 게 마가린이에요. 또 마가린 선전하면서는 또 그래요. 순식물성 마가린. 그러면 사람들이 순식물성, 어머머, 순식물성이래. 버터보다 좋겠다, 야. 이러고 또 먹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한 10년 정도 마가린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버터를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 저기 낙농국가, 덴마크 이런 나라 사람들은 버터를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버터의 별명이 또 있어요. 냉장고 속에 침묵의 살인자. 끔찍해요. 별명이 아주 끔찍해요. 이게 뭐냐 하면 평생에 걸쳐서 버터만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 심장 질환으로 거의 다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심장 발작,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오죠. 그래서 이제 버터를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권장을 한 게 식물성 식품으로 만든 마가린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마가린을 한 10년 동안 먹여봤더니만 심장병이 줄어야 되잖아요. 예상하기로는. 근데 안 줄었어요. 왜 안 줄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게 이게 아주 심장병의 쥐약이라는 거죠. 절대 마가린이 좋은 기름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게 됐고요. 그다음에 쇼트닝은 또 이것도 안심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집에서 안 쓴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제과점에서 굉장히 많이 빵 반죽할 때 아주 많이 쓰고요. 도넛 같은 거 튀길 때도 많이 사용하고 가게에서 이렇게 튀겨서 팔 때 거의 대부분 쇼트닝을 사용을 해요. 쇼트닝을 왜 많이 사용을 하냐 하면 일단 이제 높은 온도로 계속 가열을 해도 얘가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고요. 제과점에서 사용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맛이 좋아요. 사람이 먹었을 때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고 또 튀겼을 때는 바삭거리는 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쇼트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건강에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피해야 될 기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를 쭉 해보면 지방산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만 뭔 먹는 게 좋고 뭔 먹는 게 안 좋다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기름도 좋은 기름 있고 나쁜 기름이 있어요. 추천 기름 있습니다. 추천 기름 누가 추천했겠습니까? 제가 추천했죠. 타임지 추천은 아니고 이미숙 추천인데요. 들기름, 참기름 좋아요.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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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서 우열을 굳이 가리자면 누가 더 좋을까요? 들기름이 더 좋아요. 들기름 많이 사용하시나요? 예, 들기름 좋아요. 좋아요. 쓰세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쩐대나게 하지 마시고, 보관 잘 하시고,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실온보다 냉장 보관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 올리브 기름 혹시 댁에서 올리브 기름 쓰세요? 쓰세요? 어때? 괜찮아요? 쓰시기에? 도리도리가 많아. 지금 도리도리. 저도 바꿨잖아요. 올리브 기름 쓰다가. 왜 이렇게 많이들 하시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일단 안 맞아요. 식생활에도 안 맞아요. 올리브 기름,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웰빙, 로하스의 차이 말씀을 드렸는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함께 들어온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지중해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는데, 유럽의, 남부 유럽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먹고, 북부 유럽 사람들은 버터를 먹어요. 북부 유럽 사람들은 심장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남부 유럽 사람들은 심장질환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 올리브 기름이 이게 아주 좋은 거구나. 이렇게 건강 기름으로 얘기가 됐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아우, 이름도 어려워. 그쵸? 그런 기름을 아주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이제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도 많고 조금 돈도 있으신 분들이 쓰셨죠? 예, 비싸요. 아무나 그냥 쓰고 싶다고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비쌌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근데 일단 사고 보니까 얘를 가지고 볶음을 해도 별로 맛이 없고 전을 부치면 또 타고 이게 안 맞았던 거죠. 우리나라 식생활이랑 가열하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올리브 오일 중에서 특히 엑스트라 버진은 만약에 엑스트라 버진을 꼭 쓰고 싶으시면 가열 요리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샐러드 위에 드레싱 이렇게 뿌려서 드실 때 드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넣어서 쪼물쪼물 나물 무쳐 먹는 거잖아요. 그게 맛있잖아요. 그렇게 드실 때는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들기름, 참기름 좋은 거 쓰시면 되고요. 올리브 기름은 조금 우리나라 식생활이랑 안 맞습니다. 물론 그게 난 올리브 기름 향이 좋던데 그러면 쓰셔도 돼요. 근데 올리브 기름 그 냄새가 나는 안 맞더라 이러신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전을 부치는데 올리브 기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엑스트라 버진 말고 그거보다 더 싼 거 있어요. 노란색 나는 거 혼합이라고 써있는 거 그거 쓰시면 안 타요.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기름은 포도씨 기름이에요. 포도씨 기름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식용유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죠. 예전에 식용유 하면 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포도씨 기름이 좋은 이유는 아까 제가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씨 기름이 다른 기름, 어떤 기름보다도 필수 지방산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기름 2숟가락 먹을 때 포도씨 기름을 1숟가락 먹어도 필수 지방산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FDA, KFDA에서는
그 포도씨 기름을 기능성 기름으로 인정을 했어요. 다른 기름은 다 인정을 안 하고 포도씨 기름 하나만 기능성 기름이다. 이게 노화를 방지하고 필수지방산 공급하는데 제일 좋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른 기름보다는 그 권장을 드리는데 약간 가격이 좀 비싸죠?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아껴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먹어도 포도씨는 그 필수지방산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옥수수 기름, 콩기름, 면실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뭐 어떤 질병에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밑에 있는 제한 기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기름이에요. 예, 등급을 따져보면 얘가 A 학점, 얘는 B, 얘는 C, 뭐 C도 아니다. 낙제, F. 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제가 굿기름은 다 안 좋은 거라고 했죠. 다 모아져 있잖아요. 돼지기름, 소기름, 버터, 팜유, 마가린, 쇼트닝. 포화지방이 많거나 또는 트랜스지방산이 많은 것들은 모두 다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안 드시고도 사실 살 수 있거든요. 예, 웬만하면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짜게 먹지 않는 얘기를 해보죠. 짜게 먹지 말라고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맛이 없어서 도대체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하십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여태까지 내가 먹어왔던 식습관에 이거 갑자기 바꾸기가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나트륨이라는 게 짠 것 중에서도 나트륨이라는 게 그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트륨이 이제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짠맛 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짜고 마요네즈, 케찹 다 짜고 스테이크 소스, 돈가스 소스 다 짭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좀 문제가 돼요. 밑에 두 개는 인공조미료 또는 화학조미료라고 하는 거. 요즘 짜장면 드세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MSG 짜장면 굉장히 요즘 짜장면집 난리나 중국집에 영업 안 된다고 난리 났는데 이게 MSG라는 성분이 자장면을 볶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모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문제는 MSG라는 성분이 자장면 볶을 때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종 가공식품 양념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MSG가 원래는 예전 어머니들은 기억하시겠다. 미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알아요? 그럼 안 젊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젊은 분들은 한 10대, 요즘 10대들은 모르지 않을까요? 미원, 미풍, 조미료의 양대 산맥, 미원, 미풍. 한동안 진짜 잘 나갔어요. 그거를 빼면 음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넣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거 몸에 안 좋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00 식품, 식탁에서 몰아내자 이랬었습니다. 300, 설탕, 소금, 미원. 예. 그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없어졌을까요? 우리 식탁에서 과연 걔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얼굴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다시다로 바꿨죠. 예, 다시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거 300 아니네? 갈색이네? 이러고 이제 또 좋다고 썼어요, 한동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루로 된 것도 왠지 찝찝하고 가루로 된 것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액체 양념으로 또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에 고기 양념할 때도 전부 다 집에서 양념 다 처음부터 안 하시고 고기 재는 거, 그 양념 있잖아요. 예, 병에 든 거. 그거 많이 쓰시죠? 그 안에 보면은 모두 다 MSG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자장면만 문매를 맞을 일이 아니라 그런 조미료 사용하는 걸 다 줄이셔야 되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중에 이 방송 아니니까 상품명 얘기해도 되겠죠? 치토스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그쵸? 무슨 베이컨 맛 이런 것도 있고 뭐 바베큐 맛 이런 거 있고 그런 거가 대부분 굉장히 이 MSG를 많이 집어넣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맛있다고. MSG를 왜 넣냐면 맛있으라고 넣는 거거든요. 원래. 예, 미원, 미풍, 조미료. 맛있으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넣어놓으면 그냥 새우깡보다 매운 새우깡 더 좋아하고요. 그런 거, 맛이 강한 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 이제 딱지 하나 넣어주면 아주 미치죠, 애들. 그것만 산다고. 그쵸?
진짜 그거 너무 상술이 진짜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아무튼 애들은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요. 저희 아이도 엄청나게 많은 그 팽이 때문에 그거 사달라고 맨날 졸르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거 사주시면 안 돼요. 그거 사주시면 애들이 요거 아주 많이 먹게 돼요.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빵, 과자 반죽할 때 넣게 되면 그것도 역시 혈압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짜게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짜지 않은데 알고 보면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들 그런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짜게 먹지 않으려니까 도저히 맛이 없더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짜지 않은데 그래도 먹을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제일 간단한 게 일단 국물 요리를 드시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국 없으면 못 먹어. 표정이 딱 어떻게 국 없이 밥을 먹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하루아침에 하기 힘드시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식습관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요. 굉장히 어려우세요. 조금씩 국물을 빼시고 국물 없이도 먹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국물 요리를 줄이면 전체 염분 섭취에 심하게는 국물 요리 많이 드셨던 분들은 심하게는 반까지도 줄일 수 있대요. 한 30%에서 50%까지 그 소금이 전부 다 국물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국물 요리 또 오늘 날씨도 또 쌀쌀하고 그냥 국물이 땡기죠. 보글보글 막 네, 너무들 좋아하시죠 국물. 국물이 끝내줘요 이러면서 막 선전을. 국물이 끝내주면 잘 기억하세요. 국물이 끝내주게 맛있으면 그 국물 안에 나트륨도 끝내주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혈압을 끝내주게 높이겠죠? 네, 어떻게 하실래요? 끝내주는 국물 계속 드실래요? 끝까지 전골 나중에 밥까지 볶아갖고 다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십시오. 한꺼번에 딱 끊는 거는 너무 힘들다 하시면 조금씩 줄이시고요. 요리에 가는 식탁에서 밑반찬 섭취를 줄이자 했는데 사실 주부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매번 그때 먹을 거 그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몇 가지를 해놓고 그 끼니에 뭐 한 개, 두 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성의 표시 많이 한 거거든요. 주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미리 해놓은 반찬들, 즉 간이 식품 안으로 들어간 것들은 더 많이 나트륨을 먹을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을 꼭 하세요. 그래서 절인 거, 장아찌 종류, 젓갈 종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아이고 맛없어서 진짜 못 먹겠다. 맛이 없는 이유가요. 다른 맛을 좀 더 이용을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짠맛이 없으면 사실 간만 제대로 맞춰도 음식 잘한다는 얘기 듣잖아요. 처음 시집간 새색시 제일 못하는 게 음식 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몇 스푼이라고 넣어도 안 맞아. 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짠맛 대신에 다른 맛을 이용해서 맛을 내셔야 돼요. 신맛도 조금 집어넣어보고 매운맛도 조금 집어넣어보고 향신료도 집어넣어보고 이거를 한 가지 음식 내에서 조화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 가지 음식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간을 하나 맞추고 한 음식은 약간 매콤하게 하고 한 음식은 좀 새콤하게 하고 이게 맛의 대비예요. 맛의 대비. 맛을 그렇게 대비시키면 모든 음식 맛을 비슷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맛의 대비를 이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금 섭취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고혈압이 아니시더라도 대체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굉장히 혈압은 정상적인 경우라도 점점 높아지고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싱겁게 의식적으로 가급적이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좀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요리를 하시면 더 음식이 짜져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입에 딱 간을 맞추게 되거든요. 계속 소금 집어넣으시죠. 그럼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왜 이렇게 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조금 덜 넣어야지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줄여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소금을 왕창 뺀다. 이건 좋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의사한테 이거 나 먹어도 되나요?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칼륨 농도가 정상인 경우에만 드실 수 있는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번엔 당뇨병으로 한번. 당뇨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당뇨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단맛만 안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안 드셔야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덩어리가 크면 단맛이 안 나요. 덩어리가 작으면 단맛이 나요. 밥에 녹말이 들어있죠? 감자에 녹말, 전분 들어있죠? 그게 탄수화물인데 밥이 달아요? 설탕처럼 달긴 달다. 배고플 때 먹으면, 그쵸? 또, 가을철에는 유난히 밥이 달아요. 그쵸? 그런 단 거 말고요. 그런 단 거 말고 그냥 진짜 단맛. 예, 그런 단맛은 아니죠. 근데 한참 씹으면 달아져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냥 몇 번 씹어서 넘길 땐 모르다가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게 녹말이 잘게 부서지면서 단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덩어리로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설탕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단맛은 워낙에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단맛을 잘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큰 덩어리더라도 몸에 들어가서 다 분해가 되고 나면 결국 혈당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 네, 그래서 단맛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거고, 단맛은 없어도 그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고 게다가 식이섬유소가 많지 않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즉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 기준을 혈당 지수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얼만큼 높아지니까 설탕은 몇 점, 흰 밥 먹었을 땐 몇 점, 이래서 점수를 매겨놨는데 그 점수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아무튼 참고로 하실 만한 거 말씀을 드리면, 식품 중에 혈당 지수가 과일일 때는 중간인데 과일 주스가 되면 높아져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단지 갈았을 뿐인데 아니에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과일 주스를 만들 때는 그냥 갈면 쭈루룩 마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특히나 사과 같은 거, 사과를 갈았을 때 사과 주스 산 것처럼 그렇게 액체가 아니잖아요. 해보셨죠? 마실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될 정도예요. 그 안에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사과 주스로 만들 때는 식이섬유소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액체가 되죠. 그 상태에서는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고지혈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라 그랬어요? 식이섬유소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열심히 들으셨네요. 물귀신. 나 혼자 절대 못 나가. 꽉 잡고 나간다 그랬죠. 혈당을 높이는 데 있어서 포도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꽉 잡고 나가지는 못하고요. 잡고 있다가 당분이 뿌리치고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아예 배설을 시키는 건 아니고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뭔가를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샥 올라가면 이게 이제 당뇨 환자한테 문제가 되는 건데, 갑자기 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서 어느 정도 안정한 선에서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식이섬유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식이섬유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혈당 지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과일일 경우에는 식이섬유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식이섬유소 다 빼고 먹기 좋게 과일 주스로 만들었다. 그러면 혈당 지수가 아주 높아져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무가당 주스는 가당 주스보다 혈당 지수가 낮다. OX. O일까요? X일까요? 문제가 너무 복잡했나요? 그럼 간단하게. 무가당 주스는 당뇨 환자가 무가당 주스를 먹어도 되고 가당 주스는 안 된다. OX. O. 진짜요? 그렇죠? 바로 바뀌시네요. 예, 저기 맞습니다. X입니다. 무가당에 절대 속지 마세요. 무가당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자 빼고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무당, 당이 없음. 무가당, 당을 첨가하지 않았음. 첨가하지 않았댔지 누가 없댔어요? 무가당 주스 드셔보셨어요? 무가당 오렌지 주스? 어때요? 달잖아요. 왜 달까요? 원래 오렌지가 달았어요. 원래 오렌지에 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당을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짜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게 무가당 주스예요.
가당 주스는 원래 과일이 좀 시원치 않은 데다가 그거 50%만 넣고 만들려니까 이것저것 넣은 거예요. 향료도 좀 집어넣고 과당도 조금 집어넣고 이것저것 집어넣고 맛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높일 때는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무가당이나 가당이나 상관없이. 무가당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착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무가당이면 먹어도 되고 가당이면 안 되고 설탕은 나쁘고 꿀은 좋고 뭐 이러시. 꿀 설탕이랑 똑같아요. 꿀이나 설탕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결정적으로 고구마와 감자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단맛 고구마가 훨씬 강하죠. 감자보다 고구마 달잖아요. 영어로 감자는 포테이토, 영어로 고구마는 스윗 포테이토, 달콤한 감자입니다. 달콤하다고 나올 정도로 아주 단맛이 있어요. 그러나 혈당을 누가 더 높이느냐? 감자가 더 많이 높여요. 이유는 식이섬유소가 고구마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구마 이렇게 삶은 고구마 이렇게 드시다 보면 실 같은 거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있잖아요. 감자 그런 거 있어요? 삶은 감자 먹을 때 퍽퍽 해가지고 삶은 감자 으깨면 잘 으깨지죠. 삶은 고구마 잘 안 으깨져요.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식이섬유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현미밥, 잡곡밥과 백미밥을 비교해 봤을 땐 당연히 껍질이 그대로 있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더 식이섬유소가